대서양 한복판에서 무려 133일 동안 살아남은 한 남자.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생존 이야기, 풀림의 대서양 표류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풀림은 1918년 중국 하이난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바다와 친숙했죠. 그렇게 풀림은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수영과 항해술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어촌 마을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고 결국 풀림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어린 나이에 선원이 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홍콩으로 건너간 풀림은 영국 상선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했던 그는 곧 동료들의 신임을 얻었고 몇 년 후에는 정식 선원 자격증을 취득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죠. 1940년 영국 상선회사와 계약을 맺은 풀림은 벨로몬드호의 2등 기관사로 승선하게 됩니다. 벨로몬드호는 영국과 남미를 오가며 물자를 수송하는 화물선이었는데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서양항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1942년 11월 10일 벨로몬드호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을 출발해 영국령 기아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원 54명을 태운 이 배는 순조롭게 항해를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11월 23일 오전 11시 30분 대서양 한복판에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가 벨로몬드호를 정확히 명중시킨 것이죠. 폭발음과 함께 배는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했고 선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풀림은 당시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폭발의 충격으로 벽에 부딪혀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죠. 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본능적으로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는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구명보트를 내릴 시간조차 없었죠. 풀림은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대서양의 바닷물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어릴 때부터 단련된 수영 실력 덕분에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죠. 벨로몬드호는 불과 2분 만에 완전히 침몰했고 54명의 선원 중 대부분이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물 위에 떠오른 풀림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생존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나무 조각들과 함께 떠다니는 뗏목 하나를 발견했죠. 그는 필사적으로 헤엄쳐 가까스로 뗏목에 올라탔습니다. 2.5m 정사각형 크기의 작은 나무 뗏목. 이것이 앞으로 133일간 그의 유일한 피난처가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죠. 뗏목 위에는 기적적으로 몇 가지 비상용품이 있었습니다. 비스킷 몇 통, 소량의 설탕, 그리고 40리터 정도의 식수와 신호탄 2개가 전부였죠. 풀림은 이 보급품들을 세심하게 계산하며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비스킷 몇 조각과 물 한두 모금으로 연명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죠. 처음 며칠은 구조에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연합군함선이나 항공기가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배와 비행기를 목격했지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신호탄을 쏘아도 그들은 풀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비상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풀림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했죠. 뗏목에서 못을 뽑아 낚싯바늘을 만들고 캔버스 천에서 실을 뽑아 낚싯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끼가 없어 고생했지만 우연히 뗏목 바닥에 붙어있던 따개비와 해초를 이용하니 작은 물고기들이 잡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불을 피울 수 없는 상황에서 풀림은 날생선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역겨워서 토하기도 했지만 살기 위해서는 적응해야 했습니다. 물고기를 얇게 잘라서 뗏목 위에 널어 말리기도 했죠. 뜨거운 태양 아래 반쯤 마른 생선포는 그나마 먹을만 했습니다. 식수 확보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비상용 물이 떨어진 후에는 오직 빗물에만 의존해야 했죠. 그래서 그는 열대지방에 스콜이 내릴 때마다 모든 용기에 물을 받아두었습니다. 때로는 물고기에서 짜낸 수분으로 갈증을 달래기도 했죠. 한 달이 지나자 풀림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바닷물로 인해 피부는 화상과 염증으로 뒤덮였고 영양실조로 근육은 점점 줄어들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체조를 하고 뗏목 주위를 수영하며 체력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생존 50일째 되던 날 풀림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쳤고 거대한 파도가 뗏목을 뒤집어버린 것이죠. 간신히 다시 뗏목을 바로 세웠지만 그동안 모아둔 물과 말린 생선이 모두 바다에 휩쓸려갔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고 풀림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풀림은 바다 생활에 완벽히 적응해 갔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솜씨도 늘었고 심지어 갈매기를 잡는 방법도 터득했죠. 그는 물고기 내장을 미끼로 사용해 갈매기를 유인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고기와 피는 귀중한 영양분이 되었죠. 그가 생존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단연 상어와의 조우였습니다. 뗏목 주변에는 항상 상어들이 맴돌았는데 어느 날 거대한 상어 한 마리가 뗏목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풀림은 필사적으로 상어와 싸웠고 기적적으로 상어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물속에 손발을 담그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했죠. 100일이 넘어가자 풀림은 거의 해골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체중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환각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가족들이 보이고 고향 마을의 풍경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풀림은 정신을 다잡았죠.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1943년 4월 5일, 표류한 지 133일이 지났을 무렵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질의 작은 어선이 뗏목을 발견한 것이죠. 처음에 어부들은 풀림의 모습을 보자마자 악령이라고 생각해서 도망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풀림이 간신히 손을 흔들며 도움을 청하자 그들은 용기를 내어 다가왔죠. 구조된 풀림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33일간의 표류로 몸무게는 70kg에서 35kg으로 줄어 있었고 걷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3주간의 치료 끝에 풀림은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풀림의 생존 소식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는 일양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에게 대영 제국 메달을 수여했고 국왕이 직접 그를 접견했죠. 전쟁이 끝난 후 풀림은 미국으로 이주해 브루클린에 정착했습니다. 조용히 살기를 원했던 그는 작은 중국 식당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죠. 가끔 기자들이 찾아와 그 133일에 대해 물으면 풀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다는 잔인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그보다 강합니다. 1991년 1월 4일, 풀림은 72세의 나이로 브루클린의 자택에서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기를 넘어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력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가 남긴 말처럼 희망을 버리는 순간이 진짜 죽음이라는 교훈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작은 식당에서 평범하게 여생을 보낸 풀림. 어쩌면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서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